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편관의 불편한 진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내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세력에 내 사주를 이렇게 한다 보면 편관이라는 게 들어있는 걸 흔히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편관이 쉽게 하면 내 일간을 빼고 나머지 7군데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간목을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자, 간목을 한번 놓고 볼 때, 간목한테는 이 경금이 편관이 되겠죠. 칠살 금극목으로.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얘가 편관이지만 이 경금이 막상 일간이라면 간목은 재성이 되겠죠. 재성. 내가 죄를 취하는 재성이 되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편관의 기본 성질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압박하고, 편관은 압박, 나를 압박해, 압박하고 이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르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편관이야. 그리고 편관은 이 책임, 나한테 책임을 강요하는 거지. 강요. 책임을 상당히 강요한다. 이것이 이제 편관의 기본 성질인데, 편관이 한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개, 3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지에 있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이 말이야. 편관이 있는 그 위치에 따라 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편관이라면 우리가 이 편관칠사라면 이렇게 천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사주팔자 이렇게 8개를 요거를 이제 일단 예시로 그냥 이렇게 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녀널시에 있어. 그럼 여기에 쉽게 하면 위에 이 편관인 경금이 위치할 수도 있고, 요 지지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에 위치할 수도 있고, 2개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하나, 아니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편관이라는 건 천간에 있으면 우리가 늘 알다시피 드러남, 드러나는 거야. 지지는 숨겨짐. 천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나 있는 거고, 지지는 나만 알게끔 이게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알게끔. 그래갖고 이렇게 위에 천간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적 작용, 외부적으로 작용을 하고, 요거는 아무래도 지지에 있는 내부적 작용을 하겠죠. 내부적. 그럼 외부적 작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데서 규율 또는 뭐 조직, 자, 사회라 할지 아까 사회적 압박,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밑에 있으면 우리가 아주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내 스스로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각각 작용이 되는데, 이 편관이 그럼 다 나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편관 자체는 강하면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기운이야. 근데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편관이 나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편관. 자, 넘버 7, 7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예시를 들어갖고 내가 편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예시가 있어. 어떤 사람이 술을 계속 드셔. 내가 내일부터는, 신년 새해부터는 내가 술을 다 끊어야겠다. 누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쉽게 하면 편관이
있는 사람과 평간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평간이 있는 사람은 그걸 실행에 옮겨요. 진짜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평간이 없는 사람은 며칠 끊다가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간이 있는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나를 한 단계 성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근데 평간이 내사지 없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간이 다 나쁜 건 아니다. 평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간은 압박은 압박이지만 꼭 무조건적인 압박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나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때때로는 나쁜 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내가 잘 되게끔 좋은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평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평간 무조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평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신하는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흉신이 굉장히 나한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천간의 평간, 아까 얘기했죠. 천간의 평간. 천간의 평간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 뭐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상사들이 나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무슨 이 조직의 틀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남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드러남. 어디서? 조직에서. 아니면 뭐 내 윗사람들, 조직의 상사들, 뭐 이런데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면 좋은 쪽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지지는, 자, 지지평가는 어떠냔 말이에요. 지지평가는 보이지 않는 압박. 자기 스스로 내 내면적으로 자꾸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느 틀에 같이. 또 이렇게 평간이 지지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그 꼴을 못 봐. 테이프로 찝어야 돼.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 소모, 이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불안, 스트레스, 쉽게 해서 내면 갈등이에요. 내면 갈등. 내면 갈등. 근데 내가 굉장히 강해, 일간이. 근데 이게 평간이 없어. 그럼 내 멋대로 산다니까. 근데 이렇게 평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런 감정보다 스트레스, 내면 갈등이 아니고 내가 바로 갈 수 있게끔 나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나를 성장시키려고 조율하는 그런 것이 평간의 역할이다. 그러니 이럴 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쁘게 작용하면 이랬지만 좋게 작용하면 나를 성장시키려는 조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간이 다 나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사주에 평간, 저 실살 흉신,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주에 평간이 있으면 다 똑같이 작용한다.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자, 간목일주가 있어. 그러면 이 경이 평간이 되겠죠. 근데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주라 하면 연간, 연지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연주에. 이건 이제 환경이야, 환경. 이게 초년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근데 천간으로 보면, 위로 보면은 환경. 환경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영향. 드러나니까. 집단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유년기. 어린 시절 그런 유년기를 얘기한다. 그럼 월주에 있으면 월주 이거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월주는 사회성을 뭐예요? 그럼 직장이나 사회가 되지. 직장, 사회. 그리고 학교도 되겠죠.
조직이니까 이렇게 합교.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첨가를 했을 때는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 지지에 편관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옥죄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일주는 또 일주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주는 또 이 지지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이렇게 요럴 때가 제일 힘든 게요, 내 일간 밑에 편관이 있을 때, 요럴 때가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이거는 나 스스로를 압박한다. 그래서 내 일주에 편관이 있는 거는 내 배우자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럼 시주에 있으면 이렇게 시주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주에도 편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는 나의 내면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나의 말년운이니까 미래. 그러니까 미래니까 어떻게 돼? 슬로우지. 슬로우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러나는 거예요. 시에 있는 편관은. 그래서 시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쉽게 해서 내가 한 20대야. 그건 역할 많이 안 받는단 말이야. 천천히 드러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며느리시에서 그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편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알면 절대 해석이 되질 않는다. 해석이 절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은 굉장히 참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힘든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편관인데, 간목은 나의 기계고, 나의 자존심이고, 내가 뻗어나가려 있는 확장성이야. 근데 이 금이 금금목으로 나를 치려고 그래. 그럼 얘도 강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면 충돌이 여기 있어. 정면 충돌. 이게 정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갑경충은 아주 강하게 맞는 거야. 강하게 맞음. 뭐가 간목이 경금한테 강하게 맞을 수 있다. 왜? 간목 자체도 확장성이고 발산하는 기운이고 굉장히 내가 자존심이 강한 그런 오행이기 때문에 경금 7살이 굉장히 정면 충돌하고 강하게 맞은 거예요. 뭐 편관 다 저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을목은 신금이 이렇게 편관이 되겠죠. 요거는 얘는 정면 충돌이고 단발성이야. 갑자기 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게 더 들어가요, 사실은. 지속성. 네. 한번 확 얻어 터지고 말지. 계속 깔짝깔짝 되면 임팩트는 부족해도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지속성이다 보니까 뭐야? 누적 스트레스가 되겠지. 누적 스트레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 편관이 이렇단 말이야. 병화도 우리가 굉장히 만물을 비춰주는 강한 오행이잖아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수가 편관이 되잖아. 임수가 편관이 된다. 이럴 때는 둘 다 이 병화, 임수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것들은요 감정 타격이 크다. 그리고 병화가 약한데, 내 일주가 병화가 약한데 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저 병화는 한 방에 꺼져. 한 방에 꺼진다. 병화는. 그럼 정화는 어떠단 말이에요? 정화는 개수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음간들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정화도 서서히 약해져. 서서히 약해진다. 얘는 한 방에 꺼진다 그랬잖아요. 병화는. 얘는 서서히 약해져. 서서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슬로우리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양간은
한 방에 무너지는 거고, 음간들은 아주 서서히 슬로리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병간이 나를 잘 작용을 해주면 이 음간들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나를 다스리겠지.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처럼. 근데 양간들은 어때? 밑에서 도와줘도 한 방에 팍.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장단점이 있다. 이게 갑을병정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평간이 어떤가를 보면 돼. 이제 무토. 무토 입장에서 이 간목이 평간이 되죠. 무토는. 요거는 이제, 요게 오면은 아주 커. 크게 짊어짐. 이게 뭔 말이냐면, 목국토 하는데 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평간에 그런 작용을 내 스스로가 크게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토는 버티는 힘이 좋다. 버티는 파워가 있다. 무토는 또 그래요. 평간이 와도, 간목이 와도 잘 버틴단 말이야. 웬만하면 한 방에 병화나 간목처럼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 기토는 이제 을목이 기토의 평간이 되겠죠. 요거는 아주 잘 참아. 참다가 무너짐. 평간한테 잘 참다 무너지는 거야. 참다가. 얘는 버티잖아. 얘는 잘 참다가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참다가. 이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피로 누적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피로 누적. 피로 누적이 오고. 그 다음에, 자, 경금. 저도 경금이지만, 자, 경금은 병화가 평간이 되겠죠. 경금은 병화가 평간이 된다. 이거는 잘 참다가 한 방에 훅 할 수가 있어요. 잘 참다 한 방에 뭐. 그 버티다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버티고 버티다가 한 방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경금이야. 그래서 경금은 평간이 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버거워. 물론 나를 단련시키고 재련시키고 하지만 그것이 대련되려고 잘 참다가 내가 이 경금이 약해갖고 버팅기지 못할 때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금은 정화가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신금은. 그 신금 자체는 예민하잖아. 예민함. 신금은 예민하단 말이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정화가 왔을 때 신금은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금 자체가 까칠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스트레스. 정화가 왔을 때 강한 스트레스고 굉장히 예민을 받는. 왜? 신금이 좀 까칠잖아요. 자, 이렇게 평간에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자, 그리고 임수. 임수는 무토가 평간이 되겠죠. 근데 이 물이란 아주 액체잖아, 액체. 따지고 보면 액체의 기운. 임수들은 이 무토 평간이 와도 어떤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막잖아, 무토가. 막혀도 막잖아요. 밀고 나가. 무토는 막혀도 밀고 나가. 그럼 개수는, 이 개수는 이 기토가 평가해야 되는데, 개수는 이 기토가 오면은 답답하다. 개수가 오면 답답하다. 그리고 힘들어진다. 힘들어지고 답답하다. 그리고 예민하다. 예민해진다. 이런 평간이 오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한 여, 일, 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천간에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 보이는 거지만 지지에 있을 때는 이거를 내가 고스란히 몸으로 흡수하면서 겪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그래서 평가는 동일하지만 이 각 일주들마다 느끼는 체감이 각각 틀린 거예요.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관도 각 일주마다 조금씩 작용력이 틀리단 말이에요. 평관하면 그냥 압박, 규율, 뭐 저쪽으로 뭐 조직,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각각 일주별로 틀리게 해석이 되고 그 자리마다 틀리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관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내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그 평관은 쉽게 이 일간이 있잖아요. 일간이 나잖아. 일간 입장에서는 평관을 쉽게 해서 이거 잘 알아야 돼. 피하는 것이 아니고, 평관이 온다고 해서 평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평관을 다루는 것이다. 자, 일간이 평관 칠사를 온다고 피할 수 있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다뤄야 되는데, 다루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다루는 것이다. 어떻게 일간이 강해야 평관이 와도 다룰 수 있는 빠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일간이 좀 아주 강하진 않아. 근데 내 사주에 식신이 있어. 그러면 식신 제살이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살을 다루는가? 아니면 쉽게 보면 내가 좀 야간데 나한테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는데 이 제살이 들어와. 여기 칠살이 들어와. 그러면 인성이 칠살의 힘을 설해가지고 내 약한 일간을 인성을 통해서 도와주는가? 그럴 때는 관이 어때요? 아까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 내가 다룰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편가는 잘 다뤄야 된다. 근데 다루지 못하면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일간들이 이 살이 왔을 때 평가, 살이 왔을 때 이 살을 적이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압박을 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도구로 삼아야 돼. 도구. 나의 일간이 살을 나의 도구로 삼아야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상급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아주 힘들고 하급의 사주가 되겠지. 그래서 이 평관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야. 게을러진다. 그리고 내가 약하면 또 이게 압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압박으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간다. 근데 이 관이 나한테 길하게 작용하면, 길하게 작용하는 그런 거라면 규칙이 되겠지. 규칙, 평관은. 제대로 된 규칙은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확한 루틴을 가질 수 있잖아. 내 계획적으로 정확한 루틴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고, 또 시간 관리, 또는 계획, 이런 거, 또는 내가 어떤 목표 설정,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관을 제대로 된 도구로 가지면. 이 평관은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쫓아가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놈이야. 근데 도리어 맞닥뜨려서, 내가 강해서 맞닥뜨려서 이걸 잘 도구로 사용하면 도리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 그래서 항상 사주에 평관이 있다고 나쁘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평관에 있다는 거. 없는 것보다 내가 도구로 쓸 수 있는 사주 형국이 되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평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 직장, 뭐 의사, 아니 뭐 판검사, 아니 또 위에 윗대가리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도 잘해. 왜? 운동? 어떤 사람이 운동 잘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 단체 생활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술이나 먹고. 이거 잘할 수가 없어. 뭐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느 정도의 타고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가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배출하다 보면 긴장해서도 되고. 그래서 이게 평간이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운동하면 좋아.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배출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평간 있는 사람들이 또 운동을 좋아해. 운동 좋아해요. 식신 상관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평간 있는 사람도 의외로 딱 루틴 잡아서 운동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이 있잖아, 목. 이 목은 규율이고 규율 속 성장이야, 성장. 그죠? 화는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잖아. 응? 토는 책임. 책임이죠, 책임. 책임. 책임 구조. 그 다음에 금은 완성도를 얘기하죠. 완성도. 완성도. 수는 방향. 방향성. 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 그렇죠? 규율 속 성장, 감정 조절,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책임 구조화.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 구조화. 요거는 완성도, 요거는 방향. 이렇게 알겠네. 평간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저도 사실 평간이 없는데, 올해 평간이 와갖고 되게 힘들어. 힘들고, 올해 교통사고만,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3번이나 벌였어. 특히 안 좋은 이 경인월, 16월, 이때 연장 나더라고요. 3번이. 참 기가 막힌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툭 받아. 왜 그랬어요? 그러면 핸드폰 보다 그랬대. 내가 올해 운이 좋은데. 그 2월, 3월이 그런 병원연이 저도 경금일지다 보니까 병화가 평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운이 좋고 하다 보니까 작게 넘어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평가는 힘든 기운인 건 맞아요. 진짜 힘든 기운이에요. 힘든 기운인 건 맞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힘. 뒤바꿀 수 있는 힘. 그걸 아셔야 돼.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평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살을 쓰지만,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고, 나를 괴롭히는 기운이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해서 성장시킨다. 그래서 저도 3번 가져온 사고 나니까, 아, 내가 운전을 이제 더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물론 뒤에 와서 받는 걸 내가 어떻게 해, 핸드폰보다 받는 걸. 하지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살 자체가 성장시키는 기운이야. 성장시키는 기운이다. 고통이 아니고 성장시키기 위한 압박이란 얘기야, 압박.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압박이다. 그래서 내 구주의 평간이 이렇게 나한테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평간을 감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삐리삐리 하는가? 근데 내 사주에 있겠는데 운에서 평간을 제사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이면 길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오행은 서로가 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이 경금이 평간이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현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어도 누가 주체냐? 누가 주체냐? 영어로는 주어라 그러죠.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뀐단 말이야. 얘 입장에선 얘가 편관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가 편제가 되니까는 거예요, 편제.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십신 자체는 이게 너는 경금은 너는 무조건 편관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고정돼 너 간목은 넌 편제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고정돼 있지 않단 말이야. 누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항상 일간, 나, 일간의 기준에서 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금도 간목의 입장에서의 경금 해석이 있고, 을목의 입장에서의 경금 해석이 있고, 병화의 입장에서의 경금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행상 뭐 화급금 이게 아니고, 사주를 풀면요, 화급금 이게 아니에요. 병화의 입장에서 경금의 입장을 알면서 해석을 해야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해석은 좀 틀려. 이 자평에서의 해석이 좀 틀리고, 적천수에서의 해석이 틀리고, 난강망에서의 해석은 약간 틀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뭘 갖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70%, 요게 한 25%, 요거 5%.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 일단 요 잡병은 내가 격을 잡아야 되고, 요 적전수는 신강신약 때문에. 물론 여기도 다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어떤 걸 디테일하게 끄져 잡히냐. 요거는 쉽게 하면 조우나 물상을 볼 때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평간을 얘기했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하지만 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씨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5번만 돌려보면 해석에 눈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쉽게만 가려고 하면 절대 내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보시는 분은 대충 보고 저런 게 있다 하면 돼. 모르는 것보다 평가에 저런 거구나만 알면 돼. 근데 명리를 하시고 나중에 명리를 가지고 내가 깊이 가겠다, 아니면 제 누군가의 사주를 본다. 누군가의 사주를 본다는 건 책임감이에요. 그것도 남의 사주를 잘못 보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5번을 돌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 자꾸 눈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